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로 여행을 함께할 타로 상담사 연주입니다. 타로는 인간의 내면의 운명을 비춰주는 신비로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도구로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미래의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깊이 있는 부분을 관찰하기도 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타로 카드를 시작하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든지 간에 제가 타로의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타로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로는 학문이 아닙니다. 타로는 예체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답이 있고 그 답을 우리가 그냥 외우고 또 그 답을 이해하면 볼 수 있는 그런 학문과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수영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운다고 한다면 일단 수영장에 가서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음파음파 하면서 숨을 내쉴 것이고 팔하고 다리를 허우적대겠죠. 여러분들이 수영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또 이해한 다음에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타로도 똑같습니다. 타로의 세계는 방대하지만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한 다음에 타로 상담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타로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타로 카드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이 타로 카드를 가지자마자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를 한 장 뽑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타로의 세계를 여행하는 첫 시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타로 카드 한 장을 한번 뽑아 볼까요? 잘 섞으시고 타로 카드를 볼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는 건데요. 질문이 없이는 타로 카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질문은 지금 뭔가 고민이 있거나 또는 어떤 점이 많이 궁금한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장난스럽게 질문을 한다던가 또는 타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내가 이직에 대해서 고민인데 이직을 하면 괜찮을까?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데 취업을 하면 괜찮을까? 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까? 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질문이 타로한테 해야 할 질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하시고 타로 카드를 섞으시고 한 장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느낌이라는 거는 나의 느낌입니다.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타로를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타로 공부라는 거는 이 느낌을 가다듬고 더욱더 날카롭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카드 한 장을 뽑았는데 저는 이 카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약삭빠르고 영리하게 행동하는 듯한 뭔가 우리가 쟤 너무 얄밉지만 흠잡을 건 별로 없어 좀 얄밉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이 카드에서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카드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은 정말로 소중하고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그 느낌입니다. 만약에 타로 카드에 이제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 느낌을 방금 한 질문하고 연결을 잘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뭔가 연애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잘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다면 방금 이 느낌을 통해서 내가 약삭 빠르게 눈치 빠르게 뭔가 재치 있게 저 사람한테 다가설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하신다면은 굉장히 소질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냥 느낌을 내가 좀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충분히 소질이 있으신 거고요. 그런데 아무 느낌도 안 든다, 아무것도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 생각이 내 느낌을 짓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가 맞을 리가 없어. 너 느낌은 틀렸을 거야. 어차피 너 느낌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한테 속삭이면서 내 느낌을 없애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느낌은 소중하다. 나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시고 느낌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다 타로 카드를 뽑고 느껴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초등학생일수록 훨씬 더 잘 느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타고난 능력을 발휘해서 타로의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느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타로 카드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나의 내면으로 상대의 내면을 비추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내면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상대의 내면을 비춥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의 느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없으면은 상대방의 어떤 내면의 느낌 또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안 보이는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내면의 느낌을 더욱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의 느낌을 갖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느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쭉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당연히 처음에는 서툴죠.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도 마시고 허우적대기도 하듯이 우리의 느낌이 처음부터 아주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고 이러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마음을 닦아가면서 또 제가 그걸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명료하게 타로의 그림을 느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방금 타로 카드 한 장을 뽑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사람들은 타로 카드를 뽑거나 타로를 보러 가면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은 언제쯤 어떻게 된다, 또 어떤 남자다, 이런 식으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로 카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놀라죠, 여러분들? 그럼 뭐 타로 카드를 보나? 답을 주지 않는데 뭐 타로 카드를 보나? 타로 카드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을 여러분들한테 줍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떠한 점들, 실제로는 A인데 여러분들이 B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A라고 보여줍니다. 또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느낌과 이 타로 카드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타로 카드가 나한테 주는 어떠한 정보들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 그림을 볼 때 뭘 찾으셔야 된다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지금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려는 태도로 타로 카드를 읽으셔야 됩니다. 카드마다 여러분들한테 주는 느낌이 당연히 다를 것이고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 또한 다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럼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로 카드 3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이 세븐 오브 소드라는 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세븐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 그리고 나이트 오브 완즈라는 카드 3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카드를 뽑고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느끼는 겁니다.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3장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뭔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뭔가 혼자서 애쓰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느껴졌어요. 이거는 이제 카드의 의미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 의미를 최대한 배제한 채 이 그림만 보고 느끼셔야 합니다. 당연히 어떨 때는요, 뭔가 용기 있고 당차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이 똑같은 그림인데요. 또는 어떨 때에는 정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그날 이 3장을 뽑았을 때에는 뭔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느꼈어요. 근데 질문이 어쨌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연애라는 거는 관계입니다.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 3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혼자서 뭔가 애쓰는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연애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리한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또 전체적으로 느끼셨으면 한 장 한 장 또 느껴보기도 하고 또 한 장 한 장의 의미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한 장씩 좀 보시면 이 세븐 오브 소드라는 거는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칼 5개를 들고 칼 2개는 뒤에 꽂아놓은 채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데 고개를 돌려서 칼 2개가 꽂혀진 곳을 보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어떤 천막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천막이 쳐져 있고 칼이 있다라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전쟁 중에 이 사람이 무기들을 가지고 어디론가 막 도망치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매우 약삭빠르고 또는 영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런데 그걸 정면 돌파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회해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카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과거 자리기도 하거든요. 이 3장이 왼쪽부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위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는 과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게 서로 상처를 최대한 안 주면서 연애를 하셨던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뭔가 헤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헤어짐의 과정이 어떤 커플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헤어짐을 가는 커플들도 있겠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렇게 거의 싸우지 않고 또 헤어질 때도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헤어진 그런 개념인 거죠. 서로한테 상처를 안 주면서 영리하게 헤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보면 뭔가 그렇게 영리하게 좀 그렇게 헤어지니까 약간의 미련이 남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사람이 칼 2자루를 남기고 고개를 돌리면서 가는 방향하고 고개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미련이 좀 남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올인하고 정면 돌파하고 최선을 다하면 미련이 남지 않는데 영리하게 그냥 상황적으로 그냥 잘 넘어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금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카드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를 한번 보면 농사꾼이 지금 농작물을 바라보고 있는 카드예요. 보시면 이게 쟁기 같은 기구입니다. 이 사람이 턱을 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의 앞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이 사람이 기르고 있는 농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턱을 괴고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할 때 턱을 괴시잖아요. 이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농사꾼이 농작물을 보면서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뭔가 내 생각대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다. 이런 고민을 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또 좀 원치 않는 결과 또는 충분히 좀 더 다르게 어떤 결실을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결실이 나서 나는 조금 아쉽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걸 좀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영리하게 연애하고 영리하게 헤어졌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개운하고 뭔가 잘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좀 느끼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한번 볼게요. 나이트 오브 완즈라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말을 탄 기사인데요. 보통 이 막대라는 거는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인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보시면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투구라던가 요 팔꿈치나 이런 데에 있는 그 깃털 같은 걸 보더라도 뭔가 불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트 오브 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기 있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3장을 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뭔가 영리하게 사귀다가 깔끔하게 헤어지셨는데 지금 고민하시는데, 이 마지막 카드 나이트 완즈라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카드다. 남에 의존하거나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2가지의 하나로 하실 것 같다. 먼저 적극적으로 다시 도전을 하시던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니면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이고 도전적으로 훌훌 과거는 털어버리고 나아가실 것 같다. 그 미련이나 조금은 아쉬움이 남지만 거기에 계속 내가 고민하고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되게 에너지 넘치고 활력 넘치는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질문할 때부터 어떻게 했죠? 나는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는 좀 해석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 카드 자체가 둘은 안 돼, 둘은 못 만나, 둘은 나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연애에 대해서 정보를 주죠. 어떤 식으로 연애를 했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마음을 먹고 있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나 라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던가 또는 여태까지 어떤 경험해왔던 경험들 또는 상황들이 이런 타로 카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느끼고 뽑아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맞춰서 대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이 카드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또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공감적인 어떤 기운이 형성이 되고요. 또 깊이 있게 서로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타로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좀 더 깊이 있는 교류 또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도구로 타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기를 또 원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이렇게 타로 카드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고 한번 느껴보고 또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체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입니다. 그리고 용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이 타로 카드를 보고 또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당연히 흥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흥미를 소중히 여기시고 더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로 카드는 예체능과 같아서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처음 상담을 하면은 말도 잘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를 내가 하는 것 같고 상대방 반응도 영 시원치 않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언 드릴 거는 먼저 자기 자신한테 좀 보시고요. 좀 친한 사람, 나한테 상처 주지 않을 사람한테 먼저 타로를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좀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 틀리면서 또 그거를 고쳐가면서 발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타로를 굉장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오래 했지만 요즘에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하고 다음에 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부분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아마 영원히 제가 완벽한 타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죽기 전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느끼시면 돼요. 잘 안 되는 거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타로 여행의 시작인데요. 첫 걸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걸음, 또 다음 걸음도 제가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타로 상담사 연주였습니다.